나이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70세에 깨달은 가짜 인연과 작별하는 법.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서 책상에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까 손바닥에 온기가 스며들더군요. 그 온기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쭉 내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아, 이게 몇백 명이나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그 차가운 화면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언제 통화했더라? 이 사람은 왜 저장돼 있지? 아,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속이 쓰렸는데. 그렇게 하나, 둘, 10개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짐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땐 그랬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2차, 3차 다 따라다녔어요. 회사 동료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겼고요. 동창회도 매달 나갔죠. 주말엔 산악회, 골프 모임.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인맥관리라는 이름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 웃어봤더니 정말 눈은 죽어 있더라고요. 입꼬리만 올라간 그 얼굴이 참 낯설었습니다. 70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야 보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귀한 시간을 다 써버렸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게 가장 따뜻한 진실이더군요. 여러분,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던 날이었어요. 길을 걷는데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군요. 그날 30년 지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에 보자. 내가 산다. 처음엔 반가웠죠. 그 친구 목소리만 들어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라서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우리 둘이 교복 입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다 선생님한테 들킬 뻔했던 일, 첫사랑 고백하고 차여서 같이 소주 마시던 일,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구운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좋은 냄새였죠. 상추도 싱싱하고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친구가 입을 열자마자, 아니 고기를 한 점 먹자마자 시작됐어요. 야, 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과장 달았다고. 벌써 과장이야, 과장. 딸은 또 어떻게 아는지 의사랑 결혼했잖아. 사위가 참 잘해줘서. 처음 10분은 들어줬습니다.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 이야기만 하더군요. 저도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근데 내 아들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다던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말이야. 다시 본인 자식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게 참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는데 발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어땠어? 친구 만나니까 좋았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안 만나야겠어?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30년 지기라는 걸 아니까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쓸쓸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추억이 인질이 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30년 지기, 40년 지기라는 말에 너무 약해요. 오래됐으니까 좋은 관계일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관계의 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나이 들면 질투와 시기심이 더 교묘해지거든요.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고 웃으면서 상처 주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랬어요. 만날 때마다 남의 흉만 봅니다. 야, 그거 들었어?
철수 아들이 사업 말아먹었대. 영희는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처음엔 그냥 수다려니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좋은 소식은 단 한 번도 안 가져오더군요. 항상 누가 망했다, 누가 이혼했다,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만 잔뜩 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귀를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구나.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 없이도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 오히려 더 평온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저녁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우리가 몇 년 지기인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냐? 이 말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로 그거야.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더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래됐다는 게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순 없어요. 도리어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아, 괜히 만났다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 쓰는 밥값, 차비, 시간. 이제 그걸 나한테 쓰세요. 혼자 좋은 국밥집 가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혼자 영화관 가서 팝콘 사 먹으면서 영화 보시고, 혼자 서점 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사세요. 그게 훨씬 값진 시간입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그래도 멀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형제, 친척. 이건 좀 다르죠.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작년 설날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고사리 나물 무치는 냄새,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부엌이 온통 뜨거웠죠?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상 치우고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아요. 형님 오랜만이야. 아이고, 동생 잘 있었어? 차 마시고 떡 먹고 웃고. 근데 1시간만 지나면 시작됩니다. 그나저나 형님 아들 아직도 취직 못했어? 칼 같은 말이 날아오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그 웃음이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는데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차만 마셨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니까 손바닥이 뜨거워지더군요. 그 뜨거운 열기가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근데 참았죠. 그래도 형제인데 하면서 그날 밤 친척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더군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들을 다 참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매번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지?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형제니까 참아야지라는 말로 상처를 덮으려 하거든요. 특히 돈 문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동생한테 사업 자금 빌려줬대요. 형, 1년만 빌려줘. 꼭 갚을게. 그 친구 노후 자금에서 큰 돈을 떼어줬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갚고 2년이 지나도 안 갚더래요. 전화하면 형, 미안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다가 나중엔 전화도 안 받더랍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나는 뭐가 잘못된 거야? 동생 도와준 게 잘못이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순 없다는 걸. 여러분, 노후 자금은 생명줄입니다. 그걸 흔드는 사람은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거리를 둬야 해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괜찮아요.
매달 만날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 6시쯤 눈이 떠져요. 창문을 여니까 찬 공기가 확 들어옵니다. 겨울 아침 공기 아시죠? 코끝이 차갑게 시린 그 느낌. 그걸 한껏 들이마시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그 고소한 향.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피어오르는 김. 커피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게 제게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요.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아침 하늘은 참 아름다워요. 해가 떠오르기 전 하늘이 연보라빛으로 물들 때가 있죠. 그 색깔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러 나갔죠. 산악회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근데 정작 그 자리에서도 외로웠어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혼자 있어 봤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밖에도 안 나가고. 처음엔 답답했어요. 뭐 하지? 심심한데? 그래서 서재에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책장을 봤죠?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산 책인데 단 한 페이지도 못 읽은 책이었어요. 첫 장을 폈더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조금 키키한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군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부치고 김치 꺼내고. 그런데 그 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누구 눈치 볼 것도 아닌데 온전히 내 속도대로 먹으니까 음식 맛이 다 느껴졌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함, 계란의 고소함, 김치의 아삭함. 그동안 밥을 먹으면서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랑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저는 요즘 그림을 그려요. 수채화 물감으로 풍경을 그립니다. 잘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붓에 물을 묻혀서 종이 위에 쓸 때, 물감이 번지면서 색이 퍼져나갈 때, 그 순간이 참 좋아요. 또 뜨개질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뜨개 바늘이 자꾸 빠지고 코가 빠지고 짜증도 났죠. 근데 하루에 한 줄씩 뜨다 보니까 어느새 목도리가 되더군요. 초록색 털실로 만든 작은 목도리. 그걸 완성했을 때 느낀 성취감이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나와 친해지니까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식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게 선명하게 구분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근데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은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많은 걸 정리했어요. 사람만 정리한 게 아닙니다. 물건도 정리했죠? 작년 봄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장롱을 열었더니 옷이 가득 차 있더군요.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었습니다. 언젠간 입겠지 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이 셔츠는 회사 다닐 때 입었던 거고, 이 넥타이는 첫 월급 받아서 산 거고, 이 구두는 승진했을 때 산 거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근데 알겠더라고요.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옷을 담았어요. 몇 개나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장롱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텅 빈 장롱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도 시원해지더군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책도 정리했어요. 서재에 책이 몇백 권 있었는데 솔직히 다시 볼 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책 10권만 남기고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는 딱 10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책들입니다. 밑줄도 쳐져 있고 구석이 접혀 있고 제 손때가 묻어 있는 책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의 인맥보다 진짜 내 곁에 있어줄 사람 10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0명도 많아요. 5명이면 충분해요. 아니, 1명이라도 진짜 내 편이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 옆에는 지금 3사람이 있어요. 아내 그리고 친구 2명. 그들은 제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조언하려 들지 않아요.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아침 저는 다시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더군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떠나보내려고 해도 아쉬운 것들. 그게 인연이더라고요. 70평생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웃으면서 만난 사람도 있었고 울면서 헤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모든 인연을 다 붙잡고 갈 순 없다는 걸.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진짜 머물러야 할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의리니까 정이니까 하면서 참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이해해 줬습니다. 떠나보내세요. 가볍게 담담하게.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걸 들 수 있어요. 가짜 인연을 정리해야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이제 연락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리고 함께했던 시간이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연락처 맨 위에는 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는 결심.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쭉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일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만약 주저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친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짜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인연, 체면을 지키기 위한 관계,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대신 진짜 친구, 진짜 가족, 진짜 인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평생 타인의 바다에서 헤엄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도에 치이고 물을 먹고 숨이 차도 계속 헤엄쳤죠? 이제는 물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작은 연못가에 앉아서 햇볕 쬐면서 발만 담그고 있어도 괜찮아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곱네요.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노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 수 있겠구나.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짐은 가벼울수록 발걸음은 경쾌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정리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꼭 곁에 두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창밖의 노을처럼 여러분의 저녁도 아름답게 물들기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엔 개운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